이 시간에는 이제 뭐 첫 시간이니까 그냥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필기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제 경험담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마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겠구나 하는 것을 조금 뭐 짐작하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좀 편하게 릴렉스를 하시고 그냥 이야기 듣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994년경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조선대학교 부속 이제 광양병원, 광양제철에 이제 조선대학 병원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외과 과정으로 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약간 50대 후반에 이제 여성이 가슴에 몽우리가 만져진다. 혹시 암이 아닌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찰을 해보니까 정말 알밤만하게 만져지는데 암이 의심될 만한 이제 그런 징후를 보여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나중에 조직 검사까지를 했는데 정말 염려하던 대로 유방암이 나왔습니다. 이 유방암이 나오니까 그 부인의 아들이 당시에 그쪽에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인데 보통 세상 사람들 통념에 암이라고 하는 것은 조기 진단에 이제 조기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나 환자 자신도 빨리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서두르면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인에게는 수술을 급하게 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겠다는 그런 인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환자한테서 느껴지는 그런 특별한 어떤 분위기도 있었지만은 그 환자의 병력이 이러한 게 있었습니다. 저를 만난 그 당시로부터 약 한 15년 전부터 아주 심한 두통이 있었어요. 극심한 두통 때문에 하루에 특정한 진통제를 아마 서너 차례 먹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래서 10몇 년 동안을 계속 진통제를 먹고 있는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13년 전에 자궁출혈 때문에 기능성 자궁출혈 때문에 자궁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수술을 받은 한 몇 년 후에 갑상선 종양이 있어서 이제 갑상선 종양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디스크 탈출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디스크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환자는 또 고혈압, 당뇨가 있어서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먹고 있어요. 지방간이 있어요. 간장약을 먹고 있어요. 위궤양이 있어요. 그래서 또 위약을 치료하고 있어요. 방광염이 있어서 또 치료하고 있어요. 견비통, 어깨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계속 양한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리치료나 이제 약물치료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병 보따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인데 이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 그런데 지금까지 치료는 우리 서양 의학이 알다시피 자궁출혈이 멈추지 않으니까 이제 자궁절제 수술을 하죠. 그 다음에 갑상선에 종양이 있으니까 이제 수술하고 또 갑상선 호르몬 약을 계속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디스크 탈출증이 있으니까 디스크 수술하죠. 요즘 뭐 허리 디스크 수술 많이 하는 걸 보셨죠?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낮추는 약을, 당뇨가 있으니까 혈당 강화제를, 그 다음에 방광염에는 항생제를, 지방간에는 간장약을, 위궤양에는 제산제나 소화제를, 견비통에는 진통제를 이와 같은 식으로 치료를 해왔단 말입니다. 이제 유방에 암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이제 유방을 잘라낼 차례가 됐단 말입니다. 한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저는 아마 제가 이런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전 같았으면 뭐 묻지 마라. 바로 수술하고 유방 수술하고 항암제를 써야 된다. 막 이렇게 했겠지만은 한 사람에게
연달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병력을 자세히 조사해 봤는데, 이 부인이 이제 20살 때 결혼을 했어요. 그 남편은 북한에서 이렇게 혈혈 단신으로 내려온 청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 초에 아주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 남편이 이제 건축 청부업을 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한데,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건설 회사에다가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사업을 키워보려고 이제 돈을 더 좀 많이 벌어보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건설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버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다 털어놓고 그것도 부채까지 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게 부도가 나니까 하루아침에 완전히 거리로 내몰리게 됐단 말입니다. 자기 모든 재산이 다 압류되고, 그래서 남편은 날품팔이로, 그 부인은, 그 환자인 부인은 이제 시장의 바구리 장사로. 당시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단칸방에서 온 식구가 같이 자는데, 선 갑자기 상황이 그렇게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아이들 학비도 낼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부인이 잠자는 식구들을 이렇게 누워있는 걸 보고, 그 억울함과 앞으로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게 지나면서 이제 두통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통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두통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남편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이제 뇌출혈이 와가지고 중풍이 왔단 말이에요. 그게 반신불수가 됐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그 가정을 이제 혼자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뒤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자궁출혈이 심해가지고 자궁절제술을 받았어요. 그 뒤로 갑상선 암이 생기고 갑상선 수술, 디스크 수술, 이 병 저 병이 계속 연달아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느끼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부인에게 병이 왜 생긴 것 같습니까? 네? 그러면 이 부인에게 유방암을 절제하게 되면 그 병이 완전히 끝나겠습니까? 만약 그 부인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억울함과 분노와 피의식과 두려움, 그것이 남아있는 한은 어떻겠습니까? 병의 원인을 이렇게 소급해 올라가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와 만난단 말이에요. 제 느낌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비유하자면은 사람 생명을 강물에다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강물이 상류가 흘러서 중류가 되고 중류가 이제 하류로 내려가죠. 강물의 상류를 이제 마음에다 비유할 수 있습니다. 중류를 또는 기 또는 생명 에너지, 하류를 이제 물질적인 육신, 몸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기 생명 에너지가 되고 기 생명 에너지가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현대 서양 의학은 몸만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오염되어 있다면은 강물이 상류부터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하류의 오염만 정화시키려고 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제 우리 현대 서양과는 굉장히 뛰어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질병에 있어서 해결하는데 이렇게 인간 전체를 보는 데 대한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강물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하류만 보는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아까 그 부인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강물의 이제 하류의 오염만 해결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눈에 드러나는 문제, 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증을. 근데 이제 잘 살펴보면은 강물의 상류가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음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부인의 아들들은 이제 서울로
큰 병원을 모시고 가서 유방암 수술을 하려고 막 서두르는데 부인이 저한테 입원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직까지 병원을 무척 많이 십몇 년 동안 다녔는데 이렇게 저와 그런 문제를 이렇게 당신에게 이런 문제를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한 의사가 처음이다. 그것은 뭐 제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의사들도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다 그러지만 이제 바빠서 못 했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부인에게는 암을 수술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그 마음 속에 있는 문제를 어두운 마음을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하다. 거기에 그 부인이 아주 공감이 왔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은 이제 첫날부터 어떻게 그 부인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과거에 그 자기 사업을 망하게 한 대상자들에 대한 원망과 또는 분노와 그동안에 살아온 것에 대한 억울함과 두려움, 피해의식, 이 어두운 감정을 어떻게 지우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 부인의 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초점이 되겠다. 그런 인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의 교육심리학자 해리 팔머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낸 화해와 축복의 산책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환자들한테 이제 많이 쓰고 있었는데요. 이 방법은 이제 혼자 산책을 하면서 이제 목표 지점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내가 과거에 분노와 두려움 때문에 일어났던 생각과 행동을 말로서 속삭입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내가 과거에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특히 분노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살면서 두려움,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는가, 이런 걸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돌아올 때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라고 이제 축복을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이제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그냥 머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거는 내가 분노와 두려움의 동기가 되어서 일어났던 나의 생각과 행동을 속삭일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은, 아, 나라는 사람이 분노와 두려움에 완전히 갇혀 있었구나. 내가 분노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온전히 지금 구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떨어져서 볼 수가 있게 돼요. 아, 내가 정말 분노와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것은 나의 생각이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돌아올 때, 그래서 가볍게, 종래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거나, 내 앞도 못 가리는데 다른 사람을 축복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이제는 누구라도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라고 축복할 수 있게 돼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병원에 저한테 입원해 있지만은 뭐 약을 쓰거나 그런 건 하지 않고, 낮에 계속 그것만 시켰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밤에는 촛불을 켜고, 정말 내가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에게 이제 축복하는 아무것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방법은 일본의 다니구치 마사하루라고, 여러분 혹시 아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생명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이 있는데, 다니구치 마사하루가 이렇게 지어낸 방법인데,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이제 그런 기법입니다. 촛불을 켜고 먼저 자기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제 그런 말을 속삭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험악한 사람이라고, 마음이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정말 마음이 얼어붙었던 사람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저는 이제 이 방법을 환자들한테 많이 시켰는데요. 많은 환자들이 정말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고 피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감사와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고갈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합니다. 촛불을 켜고 앉아서 먼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 귀에 들릴 만큼 속삭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은 이걸 그냥 하다 보면은
거의 다 뜨거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우리가 평소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정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이제 사무치게 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혹시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한 번쯤 해볼 만합니다. 환자들에게 그렇게 하면요, 이제 정말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있거나 특히 이제 부인들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 방법을 부모에 대해서 감사함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를 하게 되면은 마음이 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에게도 밤에는 촛불을 켜서 혼자 감사합니다를 우선 자기 부모에 대해서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기 사업을 망하게 했던 그 회사 평생 동안 원망을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까지도 감사합니다를 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낮에는 화해와 축복의 산책을 하고 밤에는 촛불을 켜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방법을 했는데 어느 날 한 5, 6일째 됐는데요. 새벽 한 2시쯤 됐는데 그 입원실 병동에 간호사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들은 이제 제가 외과 의사니까 밤에 가끔 이제 응급실에서 이렇게 전화가 오는 일이 어쩌다 있는데 또 제가 과장이고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 전화 오는 일은 드물고 보통 레지던트 의사들한테 전화를 해서 레지던트 의사가 저한테 이렇게 보고하는 식으로 이제 보통 하는데 간호사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환자한테 아주 큰 일이 생겼다는 게 환자가 경기를 일으켜가지고 간질 발작처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환자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게 이제 그 병실에 갔더니 간질 발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간질 발작하고 이 환자가 보이는 그 전율과 같은 행동이었어요. 몸을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주체를 못해요. 이렇게. 예. 잘 보니까 간질 발작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분이 이제 감사합니다를 그날 저녁에도 계속 했어요. 그런데 종전에까지는 잘 되질 않았는데 그날 정말 자기가 평생을 원망했던 그 대상을 놓고 감사합니다를 계속 했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평생 원수처럼 생각하고 원망했던 사람이 정말 진짜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영혼을 구하려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줬구나. 이분은 전에 마음의 위로를 얻어보려고 내외간에 같이 교회를 다녔지만 전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었어요. 그냥 위로를 얻을 양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그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는 정말 내가 그렇게 원망하던 그 사람이 정말 천사처럼 보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병고떨이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도 험악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당신들이 내 사업을 망하게 하고 우리 돈을 떼먹은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원망을 했는데 그날 밤은 우리 가족에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준 것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해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를 구원하려고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에게. 그래서 아주 그냥 너무 감사하고 뜨거운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간호사가 저를 부를 때 갔는데 이 부인은 그 사건이 있는 그날 밤에 정말 평생 동안 다리를 펴고 정말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회진을 하러 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얼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거울을 하나 사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사람 얼굴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날마다 식사를 한 후에 거울을 보면서 30분씩 웃기 연습을 하도록 그렇게 웃기 연습, 웃음 치료 아시죠?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지 않지만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라고 스스로 자기 암시를 하면서 억지로 웃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자꾸 웃다 보면은 정말로 이제 웃음이 나오고 이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심정에. 이분은 그렇게 해서 마음에 큰 변화가 있어서 이제 좋으니까 이제 퇴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퇴원할 때 약 일주일 정도의 이 야채나 그 과일, 발효, 음료를 가지고서 일주일 동안에 단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몇 달 동안 생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단식과 생식은 우리 몸속의 피의 오염을 깨끗하게 해독을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아주 뛰어난 방법입니다. 그분은 그 일이 있은 후로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먹고 있던 모든 약을 다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3개월 후에 다시 저에게 왔는데, 그래도 암은 수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수술을 어디서 하기를 원하느냐. 저한테 하기를 원하겠다. 이제 제가 유방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항암제나 방사능 치료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인은 이미 자기 치유력이 회복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암이 생긴 것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어요. 나한테 왜 이런 병이 일어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면역력이 회복됐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원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한 후로 그 뒤로 모든 의학적 치료를 다 할 필요가 없이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아마 지금도 아마 건강히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 부인